세계 민담 이야기 에스토니아 편. 세계 지도를 펼쳐서 발트해를 찾으면 그 동쪽 해안을 따라 조그마한 세 나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에스토니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로서 이제는 소련의 한 연방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둘레의 여러 힘이 센 나라들에게 자주 시달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리왕의 선물. 늦가을의 어느 쓸쓸한 저녁, 가난한 농부의 오두막집 문을 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세요. 먼 길을 떠나와서 매우 피곤하답니다. 하고 나그네는 부탁했습니다. 농부는 나그네한테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북국을 다스리는 서리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곳에는 오로라가 끊임없이 하늘에서 타오르고 있죠. 농부는 이 대답에 완전히 만족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느냐고요? 하고 나그네는 되물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저 자신도 몰라요. 여름 내내 저는 집에서 잠만 잤답니다. 제 일을 방해하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화가 난 탓이지요. 그렇지만 막상 가을이 왔을 때 여행을 떠나 낯선 나라들과 그곳의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들었어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아주 피곤하답니다. 농부는 그의 말대로 하룻밤 묵게 해주었습니다. 방안이 다소 쌀쌀했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더러 난로 위쪽에 있는 침대에 올라가서 쉬게 했습니다. 농부는 건넌방에 가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가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마치 지하실처럼 춥기가 그지없었어요. 이빨을 덜덜덜 떨면서 그는 가죽옷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빙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난로가 하얀 서리로 덮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일어나요. 아직 살아있나요? 아니면 서리 때문에 죽었나요? 농부는 겁이 나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는 나그네가 눈을 뜰 때까지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방이 너무 더워서 간밤에 한잠도 못 잤습니다. 겨우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을 조금 붙일 수 있었답니다.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방이 너무 덥다고요? 이빨이 떨릴 정도로 추운데요. 문 밖의 모든 것은 두꺼운 서리로 덮여 있었습니다. 농부는 손님을 문 밖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나그네는 농부 친절에 감사하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에 다른 나그네가 그 농부 오두막집에 들렀어요. 그도 역시 하룻밤 묵어갈 것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국을 다스리는 서리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곳에는 오로라가 언제나 하늘에서 타오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최근에 첫서리가 내릴 무렵 여기에서 하룻밤 묵어간 나그네의 형님이겠군요.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고 농부가 말했어요. 제 동생은 몇 주일 전에 집을 떠났죠.
틀림없이 그 애가 당신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몰라요. 여름 내내 저는 집에서 잠만 잤답니다. 태양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화가 났었죠. 그렇지만 겨울이 오자 여행을 떠나 낯선 나라들과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제발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나그네는 난로 위에 침대로 자러 갔습니다. 농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방으로 자러 갔어요. 다음날 아침은 벽기둥에 금이 가고 물통 속에 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난로는 하얀 서리가 전보다 더 두껍게 덮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농부는 자기 손님이 아무것도 덮지 않은 채 곤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그가 얼어 죽었다고 생각해서 깨울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나그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눈을 비볐어요. 어젯밤은 너무 더웠어요. 한잠도 못 자다가 겨우 새벽녘에야 눈을 붙일 수 있었는거려. 왜 제가 그토록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했는가 아시겠어요? 하고 그는 물었습니다. 더워요? 농부는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여기는 물이 얼어 양동이가 깨질 정도로 추운데요. 덥다고 투덜거리면서 차가운 난로 위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누워있으니 당신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군요. 제가 서류왕의 아들이라고 당신에게 말했잖아요. 하고 나그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농부에게 말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몇 주일 뒤 세 번째 나그네가 같은 길을 지나가게 되었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느냐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고 싶다고요? 하고 그 나그네는 말하면서 농부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다고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북국을 다스리는 서리왕의 큰 아들입니다. 날이 더워서 여름 내내 잠만 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다른 나라들과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이 서리왕의 큰 아들이라면 어서 썩 나가시오. 당신의 동생들이 여기에 왔었는데 내게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들은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를 바보로 만들었을 뿐이라고요. 당신도 당신의 동생들보다 더 나을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가시오. 하고 농부는 소리쳤습니다. 나그네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했어요. 당신은 서리로 나를 더 골탕 먹이려고 하룻밤 묵어가려는 것이죠? 하고 농부는 꾸짖었습니다. 친절하신 농부님, 제 동생들이 당신을 괴롭히고도 은혜를 갚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로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저를 방 안에 들여보내기 싫으시다면 다락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면 만족할 것입니다. 농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락방이라도 좋으시다면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구려. 서리왕의 아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농부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농부가 일어나 보니 모든 나무들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서리 때문에 꺾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은 이빨이 시릴 정도로 추웠어요. 그러나 다락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나그네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농부가 다가가자 나그네는 일어났어요.
여기서 하룻밤 지낼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고 시원하더군요. 춥지 않았어요? 하고 농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정도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저희 아버님을 보시게 되면 서리 정도에는 노래라도 부르실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나 날던 새들도 죽어 떨어질 정도로 춥답니다. 여름 동안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고향을 떠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있는 북쪽 지방의 아주 추운 피난처를 찾아가십니다. 겨울에는 그분도 집에 계시기 좋아합니다. 서리왕의 아들은 이제 막 떠나려고 좁은 길로 내려섰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발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제 동생들처럼 당신에게 감사드리는 것을 잊을 뻔했어요. 그는 자기 가방을 열고 그 속에서 작은 주머니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농부에게 주었어요. 이 주머니 2개는 저희들을 이토록 친절하게 맞아준 데 대한 선물입니다. 하얀 주머니는 추위 주머니이고 까만 것은 더위 주머니입니다. 당신이 만일 추위나 더위가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알맞은 주머니를 조금만 여십시오. 주머니를 완전히 열게 되면 살을 내는 듯한 추위나 불타는 듯한 더위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그네는 길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더위 주머니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까만 주머니를 조금만 열었습니다. 그 즉시 방 안은 마치 난로가 빨갛게 달아오르기나 하는 것처럼 따뜻해졌어요. 농부는 입고 있던 가죽 코트를 벗어야만 했습니다. 농부에게는 아주 편안한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더위 주머니는 그의 오두막집을 놀라우리만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쏘시개로 쓸 나무를 더 이상 해올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른 봄날에 그는 더위 주머니를 바깥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금방 눈이 녹아버렸고 모든 것이 자라서 푸릇푸릇해졌습니다. 다시는 서리가 그의 작은 밭을 망쳐놓지 못했으며 곡식들은 그전 어느 때보다도 훨씬 잘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봄이 왜 가난한 농부의 오두막집에만 더 빨리 찾아오고 그곳은 왜 늘 그토록 따뜻한가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그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더위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드디어 그 소문은 가난한 농부의 오두막집이 서 있는 땅 임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땅 임자는 가난한 농부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너가 더위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가난한 농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예, 갖고 있습니다, 나으리. 그 주머니를 내게 다오. 너에게 그건 필요 없어. 가서 얼른 가져와. 가난한 농부는 집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귀중한 주머니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땅 임자는 내 말을 따르지 않은 이 어리석은 놈을 혼내줄 때는 바로 이때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오두막집을 찾아가서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이 오두막집을 떠나라. 이 집은 내 것이야. 아이고 주인 나으리, 제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가난한 농부는 대답을 했어요. 그는 추위 주머니를 가져와서 문지방에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 즉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땅 임자인 농부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그는 2번 다시
가난한 농부를 오두막집에서 감히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술의 더위 주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을의 최고 부자 농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주머니를 사러 와서 그 대가로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금덩어리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 방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요. 어서 금을 갖고 돌아가세요. 저는 주머니를 갖겠어요. 하고 가난한 농부는 말했습니다. 부자 농부는 매우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늦게 그는 되돌아와서 가난한 농부의 더위 주머니를 훔쳤습니다. 주머니를 훔친 것이 기뻐서 그는 집에 돌아와서 주머니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살갗을 태워버릴 듯한 더위가 그 얼굴에 훅 품어졌고 그의 집은 가마솥처럼 쩔쩔 끓어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몇 사람은 코가 다 타버렸고 몇 사람은 손을 대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대었습니다. 마구간에 있던 가축들은 아무도 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타 죽었습니다. 타 버릴까 두려워서 아무도 그 집으로 감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부자 농부는 가난한 농부에게 찾아가서 자기 처지를 털어놓으면서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그를 용서해주고 기꺼이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추위 주머니를 가지고 부자 농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추위 주머니를 열어서 참을 수 없을 정도였던 더위를 많이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가난한 농부는 자기의 더위 주머니를 도로 가져왔습니다. 부자 농부도 기뻐했어요. 비록 자기가 큰 손해를 입었지만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두 개의 이상한 주머니에 대한 얘기가 임금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는 임금님이 주머니 값으로 주겠다는 금도 은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가난한 농부를 궁전에서 함께 살자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농부는 궁궐의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셨으며 훌륭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하루에 한 번씩 궁전과 정원에서 더위 주머니를 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궁전은 긴 겨울 내내 따뜻했고 정원에는 1년 내내 봄날처럼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느 날 전령이 말을 타고 궁전에 와서 적군의 병사들이 쳐들어왔다고 임금님에게 알렸습니다. 임금님은 많은 병사들을 보내 적군과 맞서 싸우게 했어요. 그러나 그의 군대는 싸움에 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보다 많은 병사들과 가장 용감한 장수들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역시 싸움에 졌습니다. 적군은 이제 그 나라의 서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까지 쳐들어왔어요. 임금님은 놀라 마술 주머니들을 갖고 있는 농부를 불렀습니다. 폐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농부가 말했습니다. 적군의 병사들이 오면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폐하와 백성들은 숨어 계십시오. 제가 적군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은 모든 백성들을 땅속에 있는 대피소로 옮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문이 열렸어요. 이윽고 적군의 군대가 나타나 기뻐서 소리 지르며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는 놀랍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여기저기 뒤져보았지만 백성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적군의 병사들은 승리를 축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 모두는 지쳐서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그동안 주머니를 가진 농부는 몰래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잠들자 이때로구나 하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추위 주머니를 열어 그것을 성 안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금님과 백성들이 숨어있는 땅속의 대피소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몇몇 사람들이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알고 싶어서 대피소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바람이 몰아쳐서 고개를 내밀 수조차 없었어요. 농부가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더위 주머니를 조금 열었어요. 그러자 추위는 즉시 물러갔습니다. 그는 얼른 추위 주머니를 닫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피소 밖으로 나와서 적군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성 안은 텅 비어 있어서 조용했습니다. 적군의 병사들이 얼어 죽은 채 잠들어 땅 위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어떤 적군도 임금님에게 쳐들어올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과 농부는 죽는 날까지 내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죽고 난 다음 추위 주머니와 더위 주머니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이 주머니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에마요기 강은 어떻게 생겨났나? 바나이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빛을 뿌리는 해와 달, 반짝이는 별들과 함께 푸른 하늘을 펼쳐놓았습니다. 동물들은 이 언덕 저 언덕을 마구 돌아다녔고 나무와 꽃들은 아무 데서나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바나이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미움이 싹터 서로서로 다투곤 하였습니다. 마침내 바나이사는 그들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모두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나는 너희들을 길들이고 다스릴 왕을 보내겠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강을 파야만 한다. 그 강 기슭에서 그는 평화를 지킬 것이다. 작은 동물들이 그 속에서 살 수 있게끔 강을 넓고 깊게 파라. 그 강의 이름은 에마요기이다. 너희들이 파낸 그 흙을 내다 버리지 말고 예쁜 수풀이 자라고 우거지게 그 흙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라. 너희들의 왕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였던 것을 잊지 않는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겠지. 서둘러서 일을 시작해라. 그러고 나서 바나이사는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을 시작했어요. 토끼가 맨 앞에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여우가 그 뒤를 따랐는데 여우의 꼬리가 땅을 스칠 때마다 강이 어디로 흐를 것인지를 알려주는 자국이 남았어요. 두더지는 첫 고랑을 냈습니다. 늑대가 땅을 팠어요. 곰은 파낸 흙을 날랐습니다. 심지어는 벌과 온갖 새들까지도 바빴습니다. 강이 다 만들어졌을 때 일이 어느 정도 되었나를 보기 위해 바나이사가 왔습니다. 그는 그들이 해놓은 일을 보고 기분이 매우 좋아서 그들 모두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두더지와 고마, 너희들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해서 온몸이 진흙으로 덮였구나.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남겨서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마. 늑대야, 너는 주둥이와 발로 일을 참 잘하였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는 언제까지나 주둥이와 발이 까맣게 된 채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재는 어디 있느냐? 여러 개의 손을 갖고 있는 그 친구는 언제나 한 채 빈틈도 없지. 그는 지금 자고 있느냐? 가재는 그가 파 들어갔던 진흙더미 바깥으로 막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놓은 일을 바나이사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나를 볼 수 없다니 도대체 당신의 눈은 어디 있어요? 당신은 그 두 눈을 머리 위에 달고 다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성급한 친구 봤나? 이제부터는 너의 눈이 뒤에 달리게 될 거야. 하고 바나에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가재의 눈은 오늘날까지 뒤에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강바닥이 다 만들어졌을 때 바나이사는 금으로 만든 그릇에서 물을 퍼내 거기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 입김을 불어넣었고 강물이 흘러가야 할 쪽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마요기 강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그 강을 파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